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을 해줬어요. 1.93 하락을 해줬는데 여전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나온 기사인데 이 D램 랜드 가격이 오른다. 이거 맨날 나오는 기사죠. 맨날 나오는 기사고, 자, 계속해서 HBM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제 AP, 여기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CPU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가 만든 AP가 이제 엑시노트거든요. 이것도 지금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스냅드래곤과 많이 비교해서 떨어졌었죠, 성능이. 이 AP에 대한 부분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파운드리 얘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예, 파운드리. 자, 머스크가 또 오늘 나온 기사예요, 이것도. 자, 기존에 파운드리 생산 계약을 했던 게 테슬라의 AI 칩 중에 이제 AI6 요것만 계약을 했었는데, 자, AI5 요거는 원래 TSMC만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요청을 할 거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어제도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원래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한 1년에서 2년 봤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3, 4년까지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 이런 좋은 내용들도 오늘 같이 다뤄볼 거고, 하락한 이유는 사실 요거죠. 요 관세 관련 얘기가 좀 오늘 나왔었어요. 시간도 11시 반인데 요거를 발표하는 순간 바로 지수가 하락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점검을 하고 갈 거고, 여전히 삼성전자의 시간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거 없고요. 오늘 왜 하락을 해줬고, 앞으로 증시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다뤄볼 거고, 삼성전자 앞으로 좋을 수 있었던 내용들 요거까지 한번 다뤄볼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개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딱 느낌이 삼성전자에 조정 나오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중을 좀 담으시더라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 뭐 개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가 최근에 없었어요. 요게 살짝 수상은 하다. 요것들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 열어놨고요. 지금 뭐 고점 시그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은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다시 한번 요청드려요. 자,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주주분들 매도 안 할 수 있게, 자,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댓글창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고요. 또 영상 뒤에서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 선물은 이거죠. 종목이에요. 예, 종목 추천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사이클 매출이 앞으로 기가 막히게 나올 종목 한번 준비했으니까 이것도 선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락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자, 관세 협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 시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최초 기사가 나온 게 11시 반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11시가 후반으로 갈수록 바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해줬고요. 지수도 동일하게 흘렀죠. 예, 지수도 동일하게 이제 11시가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계속 하락을 해줬다. 또 얘기 때문에 지금 흘러내렸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 오늘 390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해줬다. 이거 정말 강력한 상승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수 얘기할 때마다 이거 보여드리죠. RSI 지표인데요. 요게 계속해서 이제 색깔 있는 구간, 요게 이제 과매수 구간이에요. 워낙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되는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지금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전에 이 구간도 보시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자, 이런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렇게 원웨이로 가면 좋죠. 매일 양봉을 그리며 가면 좋은데, 실제로 주식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잖아요. 예,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 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다만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내용을 알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에이펙 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좀 예상을 했지만, 요거 에이펙을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내용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뭐 타결할 수 있냐, 요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 조정 조경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약간 우회적으로 에이펙 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동시간대 나왔던 기사인데, 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제로 미국 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라고 하지만 이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갈라지지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동차 관련해서도 원래는 15% 내려간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여전히 25%가 유지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현대차가 내려갔던 걸로 봤거든요. 자, 현대차 역시도 하락을 해줬다. 자, 관세 관련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현재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그런 의미로 조정이 나왔다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오가면서 아직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오늘 좀 하락을 했었고, 자,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런 대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최근까지는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환율에 대한 압박까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러운 조정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죠. 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떤 문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도요,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그 AI 관련 이제 소프트 관련 업체들은요, 약간 거품론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매출로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매일 보여드리죠. 제 영상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하루도 안 오른 날이 없어요. 안 오른 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 매일 나오잖아요. 반도체 호황이 길고 강할 것. 자, 원래 우리가 17년도, 18년도 때는 스마트폰 보급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2년 동안 상승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이때 1년 동안 올랐잖아요. 이때도 1년은 조금 부족하지만 근 1년은 올라줬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이클이 오기 시작한 게 불과 9월 달이에요. 이 시기부터 지금 최근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단기간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한 달 반 정도 되죠. 한 달 반 되는 기간 동안 거의 45%는 안 되고 한 4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상승을 해줬다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한 큰 상승이다. 저점 대비 생각하면요, 5만 원에서 오른 거잖아요. 5만 원에서 거의 10만 원 같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100%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사이클의 여기서부터라고 표현은 안 하죠. 본격적인 사이클은 요 구간 9월부터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삼성전자 갈 길이 멀다라는 건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를 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이제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팔았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내일도 만약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해준다라면 저는 요 며칠간 특히 팩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조정 시나리오는 우린 가져가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오히려 기회예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직 비중을 많이 못 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일단 에이펙 때 좀 어떻게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얘기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다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일단은 관망을 해보자. 자, 여기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요,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좋고, 자, 이거 계속 가격 오르잖아요. D램 가격, 랜드 가격 오르고, 자, 4분기 때 영업이익 개선 계속해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원래는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 지금 목숨을 걸었던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생산했던 라인과 이 D램을 생산했던 라인을요, 축소시키고 HBM으로 라인을 더 늘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지어지고 나면서 이 SSD와 D램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한 군데가 더 있잖아요. 클라우드 서버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일환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에서 메모리 반도체 교체 시기가 갑작스럽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9월부터 예상치 못하게 오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수요도 폭발적인데 이 클라우드 서버에도 수요가 너무나도 늘어나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출로서 폭발적인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HBM4를 지금 4월 걸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SSD와 D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일 우리 D램은 상승해주고 있고요. 이거 어제도 한 5% 올랐었는데 지금 오늘도 DDR5가 5% 올랐고요. 이거 DDR3 제가 말씀드렸죠. 출시한 지 이거 15년도 더 된 거예요. 근데 얘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D램 부족, 반도체 왕 길고 강할 것. 자, 여기 이제 계속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 가격을 최대 30% 올려서 고객사에 제시하고 있다. 자, 가격이 이렇게 납품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죠.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HBM4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공장 증설에 대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 HBM4 역시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주력으로 매출이 잡히는 거는 제가 많이 이거 안내 드렸죠. D램하고 요 SSD, 그다음에 요 하드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전통적인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HBM에 대한 수요는 언제부터 잡히죠? 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잖아요. 이 루빈이 언제부터 양산이 되냐?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에서도 차세대 GPU가 나오죠. 요거는 MI40이라는 이제 코드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 4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HBM4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매출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으면 내년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이 루빈이 빨라야 내년 3분기부터 양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통상 2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뒤로 간다라면은 HBM에 대한 매출이 살짝 뒤로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삼성전자의 이제 예상 매출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1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진행이 될 거니까 최소한 여름까지는 우리가 매출을 우상향으로 볼 수 있다. 근데 거기에 HBM4가 매출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내년 여름부터 한 번 더 매출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는 언제일까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는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HBM에 대한 수요는 내년 4분기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사실 계속해서 분기마다 체크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3년 이상 지속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온전히 믿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매 분기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 D램 가격이 지금은 거의 3, 4주 내내 오르고 있는데 무한정 오르지 않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때는 이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삼성전자 매출이 언제 피크일지를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제가 매출 피크치를 맞추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매출이 피크를 친다라는 그 시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개인이 매수한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며칠 동안 누적이 된다라면 당분간 필연적으로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앞전에 이때 코로나 때 고점 찍었을 때랑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매출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리가 고점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영상을 많이 봐주시려면은 뭐를 해주셔야 될까요?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번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창은 제가 뭐라 그랬었죠? 매도 금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설마 매도하시는 분은 없겠죠? 당분간 조정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매출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 다만 지금
거시적인 관점. 자,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 관세가 불확실성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여전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무역 관련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국 증시도 요것 때문에 또 내려갈 수 있어요. 미국 역시도 미국은 늘 그렇지만 이 신고가 위치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다 보니까 어떤 걸 빌미로 하락은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려갈지를 알고, 근데 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내용이 길어지는지 아니면 단발성인지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미국과 이제 중국 관련 무역 전쟁은요, 요거는 제가 단발성인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미국은요, 이거를 길게 가져갈 수 없어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 요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진짜 중국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시장에 미국의 채권을 그냥 풀어버리면요, 미국 채권이 가격이 이제 소위 말해 떡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증시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중국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셧다운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셧다운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나름 희석이 됐던 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일단은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했고 10월 달 이제 곧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관련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12월에도 한 번 더 있어요. 근데 중국과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물건에 관세를 매긴다. 그럼 인플레이션 나오잖아요. 인플레이션 나오면 증시 안 좋아지죠. 경기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 12월에 있을 금리 인하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단발성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다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관련해서는 오늘 나온 기사처럼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불확실성이 작용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이때 2,400포인트였어요. 지금 단기간에 몇 프로 간 거죠? 저도 이거 체크 안 해봤는데 지수가 무려 60% 올랐네요. 아, 이거 진짜 놀라운데 저도 이거 처음 체크해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르는 것만 체크했지 실제로 퍼센테이지는 처음 체크해 봤는데 진짜 많이 올랐네요. 역사적 신고가예요, 정말. 물론 5,000포인트 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5,000포인트 가려면요, 결국 삼성전자 가져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여전히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강조드릴게요, 정말. 그래서 우리 보유자분들,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걱정하실 거 없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 나오면요, 제가 라이브라도 한번 촬영을 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안 좋은 걸 좋다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분명히 여전히 삼성전자 보이시는 것처럼 머스크가 요 AI5도 지금 요청한다라고 하고, 제가 요 얘기를 말씀 안 드리네. AP.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HBM에 대한 기대감은 다 있는 거 아시죠? 파운드리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자, 시스템 반도체가 약진을 앞두고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엑시노트가 삼성전자가 만드는 이제 AP의 이제 코드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과거로 거슬러 왔을 때 이 갤럭시 S21이죠. 그리고 S22. 요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제품에는요, 엑시노트를 넣고요. 유럽에 판매되는 거는 이제 퀄컴 제품이죠. 퀄컴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스냅드래곤을 AP로 넣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자, 유럽에서는 좋은 거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갤럭시 S21과 22에 넣었던 이 엑시노트가요, 성능도 떨어지고 발열도 굉장히 조금 발열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다 보니까 발열이 심해지면요, 필연적으로 이 AP 이런 것들은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발열이 심해지면은 자동으로 성능을 다운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거 엄청 먹었죠. 자, 여기도 내용이 나오네요. 엑시노트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던 이유는 스냅드래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못 썼던 건데, 자, 지금 이번에 나온 엑시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 다음에 애플의 A19 프로 칩셋보다도 더 높은 성능 우위를 점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원가 절감의 삼성이 아니라요, 정말 기술의 삼성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이 HBM을 실패하고 나서 이를 엄청나게 갈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아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최근에 이제 심택이란 종목이 오늘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얘는 이제 소부장 업체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업체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HBM이 원래는 메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D램하고 SSD가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레거시 반도체 얘네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심텍 같은 경우도요. 이 D램하고 SSD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얘 오늘도 지금 신고가 가주면서 역사적 신고가예요. 지금 단기 150% 가졌습니다. 자, 테크윙이란 종목도 단기 184% 가졌는데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이 SSD를 불량인지 약품인지 테스트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도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D램과 SSD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소부장 업체 그 중에 이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1개에서 2개 정도는 우리 포트에 담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장비 업체예요. 소부장 중에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당연히 삼성전자와 메인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이닉스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 매출전은 삼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우 유사하죠. 자, 엔비디아 납품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흐름을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거래량을 동반했죠. 이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자, 개인은 연일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 삼성전자의 수급가 매우 동일하죠. 자, 근데 삼성전자 지금 기관하고 지금 왜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아시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앞으로 최소 1년, 길게는 2년, 아까 보신 거는 3년에서 4년까지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는 내년 여름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다라고 판단됐을 때 이런 소부장 업체 종목 1개에서 2개 정도는 우리 포트에 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름까지 들고 가자 아니에요. 자, 우리 단기 저항인 요 구간이 대략 한 100% 정도 되거든요. 또 요 구간 대략 11월에서 12월 정도만 우리가 들고 가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매도하시고 이거 사세요는 아니죠. 삼성전자 왜 팔아요? 계속해서 좋을 건데 제가 삼성전자는 따로 앞으로도 계속 영상 관련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요 종목 11월에서 12월 정도만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올겨울, 다가오는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역사적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어요. 여기는 대략 한 35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요거는 또 분할로 진입을 하셔도 되는 건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 100% 정도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중을 10%에서 20% 정도는 담아가 보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규장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 진입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시간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늦은 저녁이라도 혹은 내일 정규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좀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될까요? 말씀하시는데 안 되죠. 아까 심택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 달성한 거 보셨죠? 얘 단기 150% 갔잖아요. 자, 테크윙은 단기 180% 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조만간 출발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사실 내일 당장도 출발할 수 있어요. 이미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집이 완료된 거 보셨죠? 자, 이렇게 수급이 이미 준비가 됐어요. 언제든지 출발만 하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좀 진입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늦어도 우리 내일 정규장에는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은 진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링크 뒷자리가 뭐 이상한 링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팸이 가는 링크 절대 아니니까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상한 링크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내일은 진입할 수 있게끔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 앞으로도 좋고요. 계속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내년 봄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중간에 노이즈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걸로 인해서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구간이 온다라면 제가 가감없이 바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는 제가 뭐라고 요청드렸었죠? 자,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약간 좀 혼동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도 오늘 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가졌던 게 오늘은 이 전력 관련 인프라들이 많이 가졌습니다. LS1렉이 좀 가졌는데 얘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간의 수급도 좋았죠. 연기금이 연일 사주다 보니까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고요. 사실 전력 관련해서는 이 효성중공업이 오늘도 노출을 안 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해 줬어요. 얘는 진짜 황제주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가가 186만 원이 됐어요. 자, 이런 종목이 진짜 무섭게 가는 종목인데, 어쨌든 대장주는 이제 현대일렉으로 보고 있죠. 얘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해주고 상승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잠정치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던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자, 요거 말고도 오늘 또 요게 또 상한가를 갔네요. 이수화학. 얘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가고 있는 이유가요. 우리 2차 전지 생각하면 항상 전기차만 떠올랐잖아요. 전기차. 실제로 여기만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자, AI 데이터 센터 지금 지어지면서 여기에 ESS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무슨 사고로 인해서 전력이 공급이 끊긴다. 그러면 이 비상전력망인 ESS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새로운 수요처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걸로 지금 2차 전지 흐름이 좋고요. 자, ESS 관련해서 제가 종목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자면 요거 좋아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이 사실 예전에는 이제 5G 관련해서도 많이 엮여 있었는데 얘는 사실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죠. 반도체 장비도 좀 다루고 있고요. 자, 통신 장비도 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메인은 ESS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사업의 비중이 대략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ESS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121선 장기 이평선을 살짝 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면서 종목을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수급이 기간이 좀 연속적으로 매도가 들어왔었어요. 연기금이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한 누릴 때마다 조금씩 소액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121선이 이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가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얘가 원래는 이 베트남 공장 쪽에서 살짝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2분기에서 3분기쯤에 아마 요 사이에 노이즈가 있었는데 요 노이즈가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매출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삼성 SDI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블룸에너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블룸에너지가 연료전지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국 회사거든요. 연료전지 회사에도 지금 납품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블룸에너지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서진 시스템도 이 블룸에너지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서진 시스템도 한번 추적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것저것 좀 많이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 시장에 좀 다양한 섹터를 좀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물론 삼성전자 주주긴 하지만 우리는 시장 참여자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본질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섹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앞으로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을 해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셔야죠. 구독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매도 금지예요. 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매도 금지해 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올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